자, 처음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독을 했을 때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기초 지식을 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기초 지식을 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길게 우리가 이제 코인을, 이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뭘 해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또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구독을 시작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유튜브나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코인이 뭐냐,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알아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지식을 쌓고 알아내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내가 충분히 알았을 때 그때야 이제 트레이딩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코인을 잘 모르더라도 혹은 뭐 거래소도 잘 사용할 줄 모르더라도 시스템에만 잘 합류해서 본사에 나오시던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던지 병아리반에 입교를 하던지 하면 어, 정말 빠르게 실행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배우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거나, 앞으로 이제 가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한다면, 일단 제일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어, 이제 각 거래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예 내가 코인은 잘 모른다 하신다면, 이제 국내 거래소, 그리고 해외 거래소, 이렇게 정도는 가입을 해 주셔야, 거래소 내에서, 이제 사고팔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가입을 꼭 해야만 하고, 어, 이제 내가 영상이나 이런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나는 뭐 컴퓨터나 핸드폰을 만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 쉽게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나는 핸드폰이 좀 어렵고 컴퓨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본사든 어디든 오셔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빨리 깔아야 합니다. 다 바쁘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 누가 알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본인 계정을 본인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인 주도하에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자유롭게 이렇게 코인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고 이체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어, 그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작 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한 번만 설치하고 조금 귀찮아도 뭐 개인 인증을 한다든지 KYC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꼼꼼하게 잘 해두시면 계속 매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거래소를 가입할 때 국내 거래소는 상관이 없어요. 국내 거래소는 아직 그 저희 EX 쪽으로 레퍼럴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앱을 깔던지 이렇게 웹에서 등록하시던지 개인 전화번호나 개인 그 정보를 가지고 등록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 구독하면 열리는 첫 번째 홈페이지죠, 그죠? 홈페이지에 있는 이 레퍼럴 페이백 페이지를 열면
몇 가지 그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OKX, 빅믹스 세 군데가 지금 연동 완료가 되어 있죠. 그죠?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미연동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해외 거래소를 하나 선택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게이트.io는 새로 됐기 때문에 연동이 안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연동이 안 된 것들을 눌러서 요 깜빡깜빡하는 가입하기를 누른 후에 가입을 해야지만 문제없이 그 저희 유스메타 그룹하고 레퍼럴 코드가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하고 싶어, 뭐 OKX에서 거래하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저기 폰에서 앱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그냥 가입하면 그냥도 가입이 돼요. 되지만 그렇게 가입했을 경우에 저희 회사랑 레퍼럴 등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컷 거래를 했는데 페이백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걸 바꾸려 그러면 조금 번거롭게 다시 한번 삭제했다가 재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분들도 그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꼭 새로 가입하시는 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옆에서 봐주셔가지고, 실수 없이 두 번, 세 번 가입하지 않게, 요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아주 좋다. 그래서 가입은 이쪽에서 다 맞춰놓고, 거기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폰에서 보통 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 인증을 이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해서 여러 번 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되고 이제 거래를 당장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이제 배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트레이딩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스포츠를 배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학이에요. 정말 글자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학이라면 습은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학보다는 습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아카데미나 모든 병아리반이나 이런 것들이 습에 초점, 학습 중에서 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그 학구적으로 막 이거를 이해하려고 저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뭐 저희가 이걸 논문 쓸 것도 아니고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갖춰줘야 되겠지만 너무 행동보다 학습이 앞서는 거는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더라.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해는 하되 항상 실행이 동반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 제가 추천드리냐면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트레이딩도 많이 해보지 못했고 뭐 물론 겁도 나고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격상 이걸 내가 다 알고 정말 정확하게 트레이딩 해야지 이런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저한테 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줬고 지금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와 정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스템대로 바로 트레이딩도 시작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익히는 것처럼 반복해서 많이 한 사람들이 빨리 잘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 아카데미 3기, 1기, 2기는 사실 김민호 대표님이 다 그걸 다 해주셨거든요. 이 통계 내는 것을 다 해주셨는데, 3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지를 보고 통계를 제가 이렇게 입력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제가 이해가 한 게 뭐냐면, 결국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렇게 일지를 써서 수익률을 내고, 그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상관없이 이렇게 내신 분들은 결국 이제 한 달이 4주 과정이 끝나고 졸업했을 때,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일지를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딱 고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저도 다 이제 한 270여 명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어, 보고 나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거래를 했는가의 게임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 있어서는. 음. 그래서 너무 막연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시드로,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면 뭔가 감이 잡히고, 이럴 때는 수익이 나더라. 혹은 이럴 때는 수익도 나는데, 이럴 때는 손실도 되게 크더라. 이런 부분은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감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내가 좀 실행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게 저도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돈을 벌고 싶어서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 EX를 작지 않은 돈을 주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EX 차트를 구독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카데미를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은 수익을 너무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어, 회-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저한테도 좋지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나는 차트가 맞다고 해서 구독을 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용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수익 내고 있는 리더분들처럼 똑같이 사서 똑같이 빨리 나도 구독료도 벌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데 자꾸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니까 그걸 이제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나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거지. 어, 다른 분들은 다 벌고 있는데 왜 나도 빨리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쩌면 한 2년 전부터도, 1년 훨씬 전부터도, 이런 방법들을 유민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게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음. 1%, 2%, 1%, 2%? 그래, 내가 1%, 2% 벌어가지고, 언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언제 구독료도 다 벌고 하지? 나는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저의 길을 자꾸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지나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초기 한 달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거죠. 자전거를 내가 처음 배우는데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타겠다. 사이클 선수가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나는 수영을 배울 텐데 한 번도 콧구멍에 물을 안 넣고 한 번도 물을 안 마시고 수영 선수가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짐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인생에서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차트를 구독했지만, 난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손실이라는 거 없이, 나는 착착착 수익만 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시장을,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다. 무서운 시장이다. 내가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고, 이 안에는 엄청난, 세력들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지만 저희가 이 EX 차트, 고야 차트만
잘 이해하고 고야 차트가 여기야 이쪽 길이야 여기가 안전해 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해서 간다면 그 시장 안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마음을 조금 배제하시고 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지금 대부분의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내가 익혀야 되겠다. 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연습하고 시행착오 하는 기간에 큰 시드를 넣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정말 빨라도 2, 3주의 과정이 필요하고 조금 늦으면 2, 3개월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혹 본인의 이제 학습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트레이딩 할 시간이 정말 짧은 분들은 연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길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올인해서 진짜 하루에 100번이든 200번이든 나는 연습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횟수에 따라서 그 연습 기간이 짧아지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장 100바퀴 도는 게임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운동장을 딱 100바퀴 돌고 나면 이 트레이딩을 익힐 수 있다.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정말 빨리 익히고 싶어 해서 하루에 10바퀴씩 돈다면 10일이면 끝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면 1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똑같이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운동장을 뛰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100바퀴만 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량만 받쳐준다면 그게 1주, 2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거래해 봤는가. 그리고 그거를 그냥 거래해서 넘겨버린 게 아니고 일지로 남겨서 얼마나 많이 피드백 받고 수정을 해 보았는가. 이게 엄청난 시간을 결과적으로는 단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 바깥에서 트레이딩을 정말 그 우리 영상 항상 보여주시는 막 몇백억 벌고 이런 트레이더들은 5년, 10년 동안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어떤 분은 공든탑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공든탑을 쌓아서 탑 쌓으면서 돌이 떨어져서 발등도 찍혀보고 막 이런 것 과정들을 겪으면서 쌓아서 그 트레이딩 방법들을 알아냈다면 저희 EX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5년, 10년 걸려서 배웠던 그런 단순한 매매 방법을 EX를 이용해서 한 달 안에 배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이에요. 한 달 안에 배우는데 그 한 달마저도 나는 일지 쓸 시간이 없어. 나는 언제 거래해? 나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잠 안 자면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못 한다면 사실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EX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뤄낼 결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 한 달 과정,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이지만 그 배우는 과정 동안은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만 남들이 5년, 10년 걸려서 배울 것들을 한 달 안에 배워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고 오늘 올라온 일지들만 이렇게 봐도 아카데미 졸업생분들 제가 한번 봐볼까요?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저도 일지를 계속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3기 끝나신 분들도 계속 일지를 올려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예, 금방 그냥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름이 되게 낯익어요. 이제 다 항상 보니까 얼굴은 제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지만 이름은 낯익어요. 그런데 딱 보시면 정말 정리가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도 초기에는 수익률이 들쭉날쭉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6%, 7% 정도로 거의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도 구간이 1%, 2%로 짧게 끊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1점대 짧은 일자로 딱 배우신 대로 하고 계시죠, 그죠? 어, 이분도 마이너스가 좀 있지만, 이런 1%대의 손실은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손실을 1%대로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괜찮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손실을 짧게 끊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서라기보다는 손실을 짧게 끊지 못해서 엄청 정리됐었죠. 같은 분이세요. 근데 고작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달여 됐다는 거예요. 한 달여. 여기도 보시면 1.2 예약익절 꾸준하게 딱 하셨고 아주 괜찮죠. 마이너스는 0.9% 정도밖에. 시그널 전환돼서 끊었는데 1%도 안 되는 손실을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엄청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말 날고 뛴다는 투자 전문가들이 1년에 뭐 10%를 내나 마나 이렇게 한다는데 이분은 하루에 지금 14%를 내시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하면 조금 더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했던 분들이 이 김용옥 대표님 진짜 정리 많이 되셨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본사에서 만나서 말씀드리셨는데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다 이제 시행착오 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된 좋은 일지를 보내주시네요. 멋집니다, 진짜. 그래서 남들이 밖에서 코인을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5년, 10년 동안 배워야 할 어떤 그런 노하우를 한 달에 배운다고 생각하면 절대 힘든 일이 아니죠. 그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바로 시작했다면 만약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던 간에 지금 EX 차트를 이용하는 거래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든. 이제 구독하신 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상태라면 절대 시드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비, 어떤 분은 학원비는 10만 원이면 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뭔가 기술을 배우려면 한 1, 200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큼만 계정에 이제 넣으신 다음에 그걸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 벌었어. 내가 EX 차트를 구독하고 아직 연습 중인데 수익률이 몇 프로야.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기간이고, 근데 이제 차트가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못 겪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다. 이런 말을 저희들은 하거든요. 충분히 초기에 작은 시드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만 나중에 본 시드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술이 좀 덜 된 상태에서 큰 시드가 들어가면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조심해서 진행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차트들 이제 도미넌스 첫 번째 화면에 기초 설명이 이제부터 진짜로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고 있다. 나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떻게 거래하는 것인가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면은, 도미넌스 페이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추세입니다. 추세. 우리 임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추세가 거의 다다. 추세만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요새 추세를 잘 보기 때문에 임 대표님 틀리지 않죠, 그죠? 롱입니다. 쇼십니다. 아까도 오후에 지금부터 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 쇼 수익 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추세를 보는데 이 추세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관찰이 좀 필요한 분야예요. 관찰. 경험과 관찰이 필요해요. 바닷가에 부두에 갔어요. 부두에 가서 찰랑찰랑 거리는 바다를 딱 보고 지금이 만중가
아니면 간종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바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바다를 하루 정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똑똑한 머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감각이 와요. 아, 아까 물이 빠졌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아까 물이 가득 찼던데 배가 내려간 거 보니까 좀 물이 빠졌구나. 이렇게 이제 관찰을 조금만 하면 어떤 추세, 이 시장에서도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 자체가 아직은 짧기 때문에 뭐 내려갑니다 해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올라갑니다 해도 뭐 어떤 모양으로 올라갈지가 너무 막연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시간의 문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래 횟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첫 페이지가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첫 번째 도미넌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그 고야 알고리즘이 가장 최초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스코어죠, 스코어. 그래서 이 7개의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어떤 점수를 환산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플러스가 높으면 이 코인이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커질수록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이 고야 도미넌스 요 하면은 저희가 점수 내고 있는 340여 개 정도 코인의 그 점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점수를 다 내놓고 그 점수를 다시 평균 낸 거죠. 그래서 그 점수들이 어떤 전체적인 추세를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31점을 나타내죠. 그럼 제가 오늘 차트를 아직 못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점, 플러스 20점, 마이너스 20점 사이 정도 점수가 머물면 이제 약간 횡보 느낌이에요. 모든 코인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플러스 20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이제 상승으로 접어들고, 점수가 막 플러스 50 이상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면 이제 어, 많이 올라가면 상승이 더 세겠죠. 마찬가지 지금은 마이너스 20점을 벗어나서 마이너스 31점까지 지금 점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이 그래프하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차트하고를 계속 여러 번 이제 눈으로 봐야만 이제 감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켓 도미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돈이 어디로 쏠리냐는 거죠, 결국은. 전체 시장이 이렇게 하나의 도넛, 저는 이제 물통으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어, 갇혀있는 어떤 물통 여러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면, 한쪽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나가겠죠, 그죠? 한쪽에서 물통을 눌러서 물을 짜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물통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약간 그런 의미로 이 마켓 도미넌스를 받아들이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잠깐만 제가 리셋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요. 네, 9시 차트로 리셋 됐는데, 지금 현재 저녁 9시에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지, 그죠? 비트코인에서 살짝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이더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리고 탑10으로도 탑10이 쭉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빠지다가 살짝 이 시간에 탑10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트는 뭐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옆으로 그냥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걸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이더가 조금 오르겠고 탑10 상위 탑10 코인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뭐 양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그것도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고야 시그널 요 막대인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폐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 시그널을 매 시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라인 차트가 됩니다. 이 라인 차트가 아주 센세이션해요. 정말
정말 센세이션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사업 설명할 때 보면,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리 알 수 있는 진짜 대표적인 차트가, 떻게 보면 이 라인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예측이 되고,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 시그널을 활용하면 확률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숏이라도 그냥 이거 라인 차트를 참겨하지 않고 막 들어가는 숏하고, 이때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는 숏하고는 승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차트.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초보라면 요 어떤 흐름을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몇백 번 이상 혹은 1000번 이상 거래를 해보셔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너무 중요하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상황만 본다면, 오늘 새벽, 잠깐만요. 21시, 20시. 그렇죠. 그럼 오늘 새벽, 어제 저녁, 이제, 한 4시, 4시부터,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어요. 4시, 5시, 이때쯤. 이때 아마, 하락입니다라고 해주셨을 거예요. 해주셨고,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시그널을 내주고 있는 340개의 코인 중에 301의 코인이 지금 롱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개수죠, 개수. 몇 개의 코인이 지금 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개수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하나하나의 코인을 다 계산해서 내주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의 개수가 어떤 추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갖고 이거를 보고 이 L 개수가 줄어들고 S 개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이때 추세가 변경한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요 개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때부터 코인의 전체적인 추세가 숏으로 바뀌고 이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이제 숏이 진행되죠. 숏이 진행돼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숏으로 이제 단타로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완전히 이제 새벽절에 이제 숏이 몇 개죠? 롱 시그널이 47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300개 정도의 코인이 이제 숏을 유지하면서 조금 흔들려면서 하루 종일 오늘 갔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는 숏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다. 라는 전제하에 요 RSI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락을 그릴 때는 평이하게 그냥 하락을 쭉 내려가다가 RSI가 이렇게 솟으면 요 시간이 1시간이 될지 여기처럼 2시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300개까지 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RSI가 개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음, 저점을 살짝 찍고 고야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바지노고 숏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숏 시그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RSI가 고개를 들 때는 한번 관망해보자. 관망하는 타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려가는 숏을 트레이딩 할 건데 RSI가 상승할 때는 전반적으로 RSI가 상승한다는 건 RSI 개수가 L이 많아질 때 이렇게 L이 많아질 때는 잘 내려가지 않고 고야 쪽으로 이제 다가오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충분히 고야에 이제 까지 오고 RSI가 다시 꺾일 때 이때 있죠.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 혹은 이 시간대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도 맞죠, 그죠? 지금 한 2시간 전부터, 3시간 전부터, 지금 3시간 전부터나 이 시간대는 이제 적극적으로 시바지노고 숏을 해도 확률이 높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 이 첫 페이지를 활용해서 얻는 것은 추세가 무엇인가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추세가 무엇인가. 그렇죠? 뭐 알람이 되게 많이 오네요. 이더가 역시 갑자기 상승했네요. 그죠? 이더 도미넌스가 아까 꺾여 올라가면서 이더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추세를 결정하고 내가 오늘 어느 쪽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정한 다음에 이제 비트 또 보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조금 그쵸. 가격 급등이네요. 저도 금방 알람 보고 봤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네. 비트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그죠? 아마 이더가 급상승한 걸로 보여요. 이더 힘을 지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더가, 상승을 해줬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더는 오늘 하루 종일 S가 한번 뜨긴 했는데, 기울기적으로 봤을 때, 음, 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롱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애들에 비교했을 때, 롱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까 도미넌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시간에 이더 도미넌스가 조금 올랐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더 도미넌스가 살짝 꺾인 듯 했지만, 이번 시간에 다시 오르면서, 어, 돈이 들어왔죠. 그죠? 들어와서 했습니다. 저도 다른 것들은 다 숏이었는데, 이더만 롱을 걸어 놔가지고 지금 익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비트, 이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 된 다음에는, 일단 지금 추세가 숏이기 때문에 이더가 상승하고 있지만, 발표 때문에 그렇군요. 네. 발표가 오늘 지표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다른 차트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은, 어, 이렇게 흔들림이 좀 있어요. 흔들림이. 이것도 기울기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숏이지만 그죠? 숏이지만 고야 라인에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XRP를 숏을 들어갔다면 손실이 좀 나고 있겠죠, 그죠? 이런 발표 있을 때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보면 돼. 많이 흔들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방향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섣불리 들어가게, 근래는 그래도 조금 그 발표에 의해서 흔들리는 폭이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제가 시작 초반만 해도 뭐 파월 의장이나 연설만 한번 해도 막 장대가 엄청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던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초보라서 더 많이 장대로 간다는 느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슛을 뚫고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정한 다음에 멀티 차트를 이용하는 거죠.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회사에서 이 고야 라인 차트를 만들어 주셨죠. 고야 라인 차트. 들어가시는 법은 아무 차트나 열고요. 어, 연 상태에서 보시면 중간에 여기 고야 라인 차트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야 라인의 기울기와 떤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기울기와 떤 고야 라인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네. 어, 스마트 라인의 기울기로 봐서는 지금 일시적인 급등인 것처럼 보이고 계속 아직은 추세를 변경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숏이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어, 조금은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신호를 기다려보고 이럴 때는 손실이 커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시드는 충분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그널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너무 크면, 와,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찍었네요, 링크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는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로 보나, 스마트 라인으로 보나, 시그널을 보나,
지금 숏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단번에 이렇게 스마트 라인까지 뚫어버리면 이런 손실은 막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손실을 막는 마지막 도구가 이제 스탑로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전일 때는 스탑로스가 꼭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연습 때는 스탑로스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손절을 눌러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알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스탑로스를 걸어놨으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스탑로스를 안 걸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어,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연습 중이라면, 어, 손해 많이 봤어요. 5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달러, 3달러, 1달러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진짜 시키는 대로 작은 시드로 해서 하셨다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배울 수 있냐면, 뭔가 발표가 나니까 엄청나게 이게 장대가 솟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애들도 조금 반등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발표, CPI 발표 정도면 중요한 발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지금 숏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뚫었네요. 그죠? 그래서 숏이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또, 숏을 잡아야지. 너무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고야가 한번 뚫린 애들은, 또 어떤 저항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추세를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보를 해버리거나, 때문에 조금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제가 요 라인 차트를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전 혹은 6시간, 7시간 전 6시간, 7시간 전이나 1시간, 2시간, 3시간 전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1시간, 한 2시간, 3시간 전, 요쯤이 이제 쇼트하기 좋았다는 거죠. 4시간, 5시간, 6시간, 요거는 안 맞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전, 요때. 그리고 여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전, 요때가, 쇼 타이밍이 좋았죠. 그죠? 기울기도 있고,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야 맞는 애들도 기울기가 이렇게 센 애들은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연저리에서 잘 건망하셨다가 크게 뚫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계속 표시 진행되지 않을까, 스마트 라인 위에서 잘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음, 여러 가지 욕망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어요. 욕망이라는 게 나한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왠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트레이딩은 그 어떤 일보다도 보상이 되게 빨리 오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막 1, 2분도 안 돼서 수익이 확 나기도 하고, 1, 2분도 안 돼서 손실이 확 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장대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 보상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흥분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뭐 살면서, 어, 그래도 나름 차분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욕심도 그렇게 크게 없는 성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트레이딩 쪽은 좀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레이딩을 딱 시작하는 순간, 돈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욕망들이 이제 나를 덮치는 것을, 어, 경험했어요. 특히 여기 의도 차트 같은 거 보면 진짜 조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덮치는 욕망 혹은 이제 공포가 될 수도 있는데 포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가 솟았어요. 그러면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여기서 잡을 걸.
여기서 잡았으면 이만큼 수익을 내가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안 잡으면, 어, 특히 뉴스 같은데, 뭐, 한참 불장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제 몇 월 달에 불장이 시작된다더라, 어, 라든지, 근래에 봤던 어떤 유튜브나 영상들이 막 호재 뉴스들을 많이 내가 봤다. 그리고 막, 리플은 뭐 몇만 원 간다더라. 저기, 비트코인은, 몇 억씩 간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런 장대를 보면, 드디어 이제, 나를 놔두고 날아가기 시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많이 진입을 하게 되죠. 음. 그게 이제 포모로 인해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8, 90%는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따라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여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일 처음에 잘 조절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서 오히려 성공하는 경험이 저는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배용재 아유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청년 성공, 소년 성공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큰 어떤 우여곡절 없이 성공을 경험하는 게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는 독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별 시련 없이 어떻게 잘 들어갔는데, 장대를 만나서 크게 수익을 났거나, 아무런 관점 없이 그냥 따라서 들어갔는데, 잘 날아가서 수익이 크게 났거나 이게 오히려 전체적인 트레이딩에서는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독이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요 끝에서 들어가서 익절을 경험했다면 아직은 손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에 또 들어가게 돼요. 또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고에라인에서 멀게 위에서 들어가는 매매가 상당히 생각보다 위험해요. 손실률도 크고. 반대로 여기서 쭉 한번 떨어진다면, 손실을 훨씬 크게 볼 수 있고, 계산적으로 했을 때 10% 이상의 손실은 사실 복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20%, 30% 되면 더 말할 필요 없이 복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무조건 5% 이내 끊을 수만 있으면 시드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데 손실을 5% 이상 혹은 10% 이상 이렇게 만약에 내고 있다면 시드 배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확률적으로, 계산적으로 시드가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한 번 장대에서 잘못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1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매매법을 권유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는 1단계에서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세요라는 이 1단계 원칙 하나로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세요라는 원칙만 있는 분들은 절대 따라서 가지 않죠. 그리고 기차 가버렸어.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버스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음, 훨씬 더 승률이 높은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올랐으니까 떨어지더라. 여기도 오르니까 떨어졌고, 여기도 오르니까 떨어졌고, 한 번 장대가 나면 무조건 떨어지더라. 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하게 되냐면, 장대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진다 생각하고, 시그널을 생각하지 않고 숏을 걸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0번이면 8번 정도 수익을 줘요. 수익이 납니다. 잘 나요, 또. 빨리 나. 너무 재밌죠, 그죠? 그래서 빨리 나서 되지만, 이 매매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아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초보자 기준에서 역방향 매매가 되는 거죠. 분명히 시그널을 놓는데, S로, 숏으로 여기서 진입한다면, 문제는,
빨리 수익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나올 수 없고, 반대로 갔을 때 그냥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둬버리고, 손절의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손절 못하고 계속 만약에 상승이 이어져 버린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이 떨어졌더니 올라오더라. 많이 떨어졌더니 올라오더라. 하고 해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롱을 잡아버리는 거죠. 시그널은 숏인데. 그런 경우에 거의 여러 번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한 번 반대로 갔을 때 손절의 원칙이 없다면 제가 한번 다리에 줄을 묶지 않고 번지 점프 하는 것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하염없이 떨어져서 그냥 청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차트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다 보면 저희가 그런 계산들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수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지만 저희는 저희의 그런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그널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역방향 매매는 하지 않는.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거야 이런 매매 하지 않고 충분히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는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딱 생각하시는 게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희가 경험적으로 진짜 많은 씨드를 잃어보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해서 잃으세요. 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뭐냐면 내가 얼마까지 벌었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벌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법 때문에 이제 물려 있다든지 아니면 청산을 당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진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욕망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매매하게끔 얘네들이 만들어요. 미끼를 던져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몇 번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한 후에 그다음에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번 정도 수익 줄 때 그것만 딱 가지고 마지막만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한번 수익이 나면 그 매매를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매매를 시작하시면 크게 청산당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거든요.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트레이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나와서 트레이딩을 배울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다 방어할 수 있는 매매법이 사실은 시바지 노고 매매법이에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에서. 라는 거에 사실은 정말 좀 장난스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심오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면 시그널을 보라는 거죠. 기울기 보고 기울기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세를 보고 시그널 방향대로 어디에서 들어가라고요? 고야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야에서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따라가는 포모, 추격 매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 고야에서 들어가세요라는 원칙 하나 때문에 추격 매매를 극복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저희 시바지노고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추격 매매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추세가 좋을 때 뭐 7선에서 들어가시는 분 정도는 있는데 7선 매매를 추격 매매를 보기엔 좀 어렵고 이렇게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거래는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고야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 이게 어마어마한 시들을 진짜 지켜주는 거거든요.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손절. 손절 안 하고 기다렸으면 올라올 텐데, 이런 게 그, 그 판도라의 산다를 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 자, 이런 경우죠. 저는 여기서 롱을 들어갔는데, 떨어져서 여기서 숱이 떴어요.
그럼 확정됐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죠. 그죠? 좀 크게 볼게요.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손절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왔어. 놔뒀으면 수익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놔뒀으면 수익인데. 보통 행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놔뒀으면 수익인데, 라고 하든지, 혹은 모르고 놔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놔두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기다려보지. 올라올 것 같아. 라든지. 그랬더니, 거봐, 올라왔잖아. 나 여기서 손절했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지금 나 익절했는데? 역시. 그리고 다음에 또 롱을 들어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예, 또 익절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에부터 뜨는 S를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게 돼요. S를.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서 익절을 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S 신호를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S 신호를 무시해서 제가 익절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노트레이딩의 구멍이 크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S는 무시해서 큰 뭐가 없었지만, 저희가 조금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끝도 없이 내려가는 S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끝도 없이 내려가는 S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 L을 보고, 롱을 진입했습니다. 진입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S가 떴어요. S, 이거 기다리면 올라와. 라고 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요 2시간 동안 희망을 주죠.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렇지만 또 마이너스. 여기 한 4시간 동안 희망을 주죠. 그렇지만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지옥 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고, 레버리지를 만약에 조금 써버렸다면 이미 청산 당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의 시초가 어디냐면, 기다려서 수익 내는, 여기서 S를 무시하고 기다렸더니 수익 났어. S를 무시하고 기다렸더니 수익 났어. S를 무시하고 기다렸더니 수익 났어. 라는 경험이 자꾸 쌓이면, 엄청 큰 구멍이 트레이딩에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횡보 때 기울기가 없으면 저희는 거래를 안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 해주는 1차적인 원칙이 되고, 만약에 들어갔을 때도, 만약 시그널을 지금 무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그런 트레이딩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10시 3분이 됐네요. 자, 이렇게 두서 없지만, 제가 이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좀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린 거고, 혹시 질문이 조금 있으시면, 어, 조금 받아보고요. 질문이 크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지하고, 마이크, 어디 했나요? 네, 질문 해주시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하고, 공식적인 저희 미팅은 이제 끝나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트레이딩 뷰에서 고해 라인을 어떻게 만들 사실 트레이딩 뷰에서 만드는 라인은 고해 라인은 아니에요. 고해 라인은 아니고, 그렇게 고해 라인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본사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 개발팀에서 싫어하고, 그냥 고해 라인을라고 좀 비슷한 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참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어, 가까운 이제 도와주시는 분한테 설정을 좀 해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롱신호인데 고야 밑에 있으면 진입을 해도 그렇지 않죠, 그죠? 저희 원칙대로라면 롱은 고야 위에서만 진입합니다. 고야 밑에서 진입하지 않고요. 음, 네, 반복 학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분들이 제일 잘하시고 지금 뭐 비둘기 반 실전 해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반에 미친 듯이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진짜 누구보다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이 시바지노고 기본 매매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빨리 이렇게 찾으시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 정도 매매를 다 해보시고 복귀를 다 해보시면 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딱 고야 근처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네, 그것도 해보세요. 고야에서 딱 들어가 보고 도저히 안 오면 마중도 한번 나가보시고 어,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해보세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게 안 좋더라. 너무 딱 붙었더니 뭐 안 오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경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정확한 방법보다는 이것은 원칙이고 원칙 안에서 감각을 길러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에라인에서 들어가려고 가라고 해서 고에라인 금액에 딱 기다렸는데요. 안 왔어요. 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고에라인에서 어쩔 때는 기다리니까 잡히더라. 이럴 때는 고야란까지 안 오더라. 이런 어떤 감각들을 조금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의 모든 기준이 고야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그널이 바뀌는 거는 지금 저희 프리미엄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시간 중에 뜨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 정시가 되기 전까지는 변경 시그널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떴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경 시그널은.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음 시간 정각까지 유지돼서 그 확정 시그널이 되면 그때 이제 버리는 게 원칙이고요. 실전할 때는 시그널이 바뀔 걸 미리 조금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 이건 추세가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 사실 실제 실전할 때는 시그널 보고 끊는다기보다는 좀 더 미리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굳이 시그널을 보고 끊으라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손실을 많이 내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시그널이라는 어떤 신호를 보고 내가 손절 버튼을 누를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감정적으로 겪어보시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실 거예요. 마이너스를 보고 그거를 크로즈 누른다는 게 생각보다 금액에 상관없이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정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 안 걸리시면 안 되죠. 근데 다들 한 초반에, 지금, 지금 쇼스를 들어가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발표 날 때 나는 장대 같은 경우는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았었다면 피할 수 있었지만, 잠깐만요. 어떤 코인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받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은 절대 걸리시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가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갈수록 스트레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트 안 보고, 거래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ALPIN이나요? 한번 같이 말씀 나왔으니까 봐볼게요. AL, 알파인인가? 얘를 어떻게 잡았는데 손실이 10%죠?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시드를 작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다리는데 너무 조바심이 나고 암이 걸릴 것 같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보다 좀 큰 시드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조금 줄이거나 배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롱일 때 잠깐만요. 같은 분이신가? 아까 여기 10% 제키라는 분이 10% 손실한 코인 이름이 뭘까요? 알파이는 롱일 때 롱을 잡았는데 혹시 어디서 잡으셨을까요? 시간대도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